여러분 반갑습니다. 코토페 연금투자 김봉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라고 뉴스 기사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내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까요? 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생되는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은 일단 지급받을 때 15.4%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과세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분리과세 처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이나 합산돼서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자 및 배당소득, 즉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됐었을 경우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인데 과세 구간에 따라서 세율 구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떠한 고배당 주식을 투자했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별도의 세율로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 구간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발생되면 보통 14% 부가세 포함하면 15.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보료에 있어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천만 원 기준이 정말 중요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부분들은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14%로 분리과세 처리가 됐으니까 별다른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되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한 번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 됐을 때 발생되는 세금과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됐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을 합산하게 되면 보통 이자 배당소득은 15.4% 세율이 부과되고요. 여기에 건보료가 약 8%까지 추가 부과되면 이 둘만 합쳐도 일단 23.4%의 적지 않은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또 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됐을 때는 14%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부담이 24.4%를 초과하는 구간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율들은 배당소득이 얼마가 발생되는지에 따라서 각각 구간별로 적용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20% 세율로 과세하고 분리과세 처리하겠다. 3억 초과 50억 이하의 경우는 25%, 그리고 50억 원이 초과됐었을 경우에는 30%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기업,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나 중요한 건 일단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정 기업들을 매수했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분리과세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업들이 일단 대상 기업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 성향의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기업이 이익이 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비율을 배당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에 유보하는 거, 사내 유보금은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회사에 내버려두는 돈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배당 성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회사로 이제 유보되는 게 사내 유보율 이라는 표현 쓰고요. 그리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걸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배당 성향이 되어야지 이 분리과세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그래도 40%는 초과하거나,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25%를 초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성향 자체가 증가한 경우에 이러한 기업들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에 해당이 되고, 아마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당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투자함에 있어서 다른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행되고 나면
상당 부분 수혜 기업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세가 세지게 되면 결국 그 수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겠다라는 점 참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냐? 우선은 중요한 건 일단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되고요.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2026년도부터 배당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요 세율 구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구간에 따라서 몇 퍼센트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될 부분들이고요. 웬만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2026년부터는 아마도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면 좋은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2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동일하게 14%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지 않는 분들께서는 별다른 혜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혜택이 있냐? 바로 배당 혹은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처리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건 고배당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부가적인 세금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오늘의 주제겠죠. 그래서 ETF와 관련된 간접투자 상품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사실상 아쉽지만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배당 주식의 배당에서는 포함되지만 ETF에서 발생되는 배당, 그리고 리츠에서 발생되는 배당, 공모펀드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그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직접 투자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고, 간접투자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지급받고 계신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분들, 다만 ETF는 아니고요, 리츠도 아니고 공모펀드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고, 그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구간에 따라서 14%, 20%, 25, 30%의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되는 게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연금투자 여러분들 의사결정 내리기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쿼터페 자산운용에서 연금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